목포에서 쾌속선으로 4시간, 국토 최서남단의 섬 가거도가 있다. 하루 한 차례 왕복하는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섬. 배에서 내리자마자 희귀한 새가 눈에 들어온다. 천연기념물 먹황새다. 국내에서 매우 보기 드문 철새인 먹황새. 게다가 아직 솜털이 드문드문 보이는 아주 어린 녀석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사람이 서 있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고 어슬렁거린다. 뭔가 심상치 않다. 극도로 사람을 피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이 녀석은 사람을 피하기는커녕 사람이 버린 생선 찌꺼기까지 먹는다. 먹황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제작진은 가던 길을 멈추고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다. 기운이 없어 보이는 녀석.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바람에 날아갈 것만 같다. 더욱이 입에선 계속 뭔가가 떨어진다. 항구에서 찌꺼기를 먹다 보니까 아주 상한 걸 먹어서 그런지 날개도 약간 처지고 부리 끝에서 타액이 떨어지는 걸 봐서 위장 상태도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1년에 겨우 서너 마리, 한국을 찾는 희귀종 먹황새.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가거도엔 어떻게 오게 된 것일까? 탈수 증상을 보여 물을 가져다 놓았다. 제작진을 살짝 경계하는가 싶더니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물을 바로 앞에 두고도 뭐가 무서운지 한참을 고민하다 용기를 내 통에 머리를 담근다. 하지만 몸을 떨 뿐 제대로 마시지는 못한다. 겨우 한 모금을 마셨다. 가거도의 부속섬 구굴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인도다.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은 생명의 땅. 이곳의 자연은 어떤 모습일까? 제작진은 문화재청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고 섬 탐사에 나섰다. 세계 최대의 바다제비 번식지 구굴도. 바다새들이 먹이를 구하러 나간 낮 시간의 섬은 고요하다. 이 적막함을 깨우는 것은 쇠살모사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포식자 쇠살모사는 섬을 유유히 돌아다닌다. 쉴 곳을 찾아 바위 틈으로 들어간 쇠살모사. 하필 간 곳이 바다제비의 둥지다. 쇠살모사는 바다제비의 알은 먹지만 자신보다 몸집이 큰 바다제비를 공격하지는 못한다. 몸을 감싸는 쇠살모사 때문에 서늘한 느낌이 들었는지 바다제비가 몸을 일으켰다. 좁은 공간을 꽉 채운 바다제비와 쇠살모사. 이 상황이 혼란스러운 두 녀석은 모두 굴을 빠져나간다. 쇠살모사가 언제부터 구굴도에 정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많은 수의 쇠살모사가 이곳에 서식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구굴도의 생물들도 수백만 년 고립의 길을 걸으며 고유하고 독특한 생태계를 발전시킨 진화의 땅 갈라파고스처럼 종의 변화를 겪고 있을까? 격리된 섬 구굴도의 쇠살모사를 조사해보기로 했다.
바위 틈 밀사초 수풀 아래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은 쇠설모사. 손가락 굵기밖에 되지 않는 작은 체구지만 물리면 죽을 수도 있다. 턱 따라서 대가리 제압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물이 엄청 작네. 얘네가 딱딱한 건데? 뭐 이렇게 딱딱한 걸 먹었지? 괜찮아요. 네. 거기 한번 눌러보세요. 뱃속 딱딱한 게 있죠. 몽우리가 잡은 것처럼. 그죠? 같습니다. 예. 뭘 삼키긴 했는데 달팽이 종류가 그기도 하고 동그랗진 않죠, 그죠? 근데 예. 좀 낀 따랐죠. 예. 딱딱한 게 여기서 뭘 먹어야 되는데. 섬에 사는 쇠설모사는 무엇을 먹을까? 새. 깃털이다. 아, 쥐, 다람쥐 같은 설치류를 주로 먹는 쇠설모사의 배에서 새가 나왔다. 거의 반쯤 소화됐네요. 먹이물을 한번 또 꺼내봤는데 그쪽에서 확인된 것처럼 섬이라는 특별한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 새도 좀 포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류가 많지 않은 섬의 환경은 쇠설모사의 포식 습성을 바꿨다. 구굴도의 쇠설모사는 육지의 쇠설모사와 생김새도 약간 다르다. 평소 배가 다니지 않는 이 길 끝엔 그림처럼 아름다운 섬이 있다. 새들의 낙원, 칠발도다. 칠발도엔 나무가 많지 않다. 대신 밀사초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 지천으로 자란다. 인적 없고 고요한 섬. 그러나 밤이 되면 섬은 활기를 되찾는다. 먹이를 구하러 먼 바다로 나갔던 바닷새들이 둥지로 돌아오는 것이다. 빽빽한 밀사초 아래 둥지를 틀고 앉은 이 녀석은 숨새다.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나는 드문 철새로 언뜻 보면 갈매기 같기도 하지만 눈이 더 크고 부리가 더 날카롭다. 먹이 활동을 마치고 바쁘게 둥지로 날아드는 또 다른 녀석이다. 그런데 어쩐지 착륙이 아슬아슬하다. 주로 바다에서 생활하는 바다제비는 다리가 몸 뒤쪽에 달려있어 착지가 어렵다. 걷는 것도 뒤뚱뒤뚱 힘들어 보인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거의 구르다시피에 들어가는 곳은 둥지가 있는 굴이다. (7월은) 바다 제비의 번식철. 둥지 안에는 벌써 알을 낳아두었다. 대부분의 바다 제비는 1년에 한 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암컷과 수컷이 교대로 품는다. 금술이 좋은 바다 제비는 한 번 부부 인연을 맺으면 평생 동안 짝을 바꾸지 않는다. 알이 부화하기까지 약 40일이 소요되는데 짝이 교대하러 오기 전까지는 절대 둥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8월) 말 알을 품고 있던 바다제비 둥지의 낌새가 이상하다. 새끼 바다제비가 드디어 알에서 깨어나고 있다.
바다제비의 평균 부화율은 약 95%. 이 녀석은 지난해 마지막으로 칠발도의 식구가 됐다. 오후, 날씨가 심상치 않다. 한두 방울씩 비가 내리나 싶더니 엄청난 바람이 몰아친다. 최대 풍속 초속 53m의 강력한 태풍 볼라벤이 상륙한 것이다. 극한 자연 환경 앞에서 섬의 생명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둥지에 혼자 남은 새끼 바다제비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이 시간을 버텨내고 있다. 제작진이 머물고 있는 숙소 등대에도 바다제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슬리퍼에 떡하니 자리를 잡은 녀석. 거센 바람에 꽤나 다급했던 모양이다. 언제 그랬냐는 듯 섬은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밀사초 군락 곳곳엔 태풍의 상처가 남아있다. 진흙투성이가 된 둥지. 둥지 안에 물이 들어와 잠기기도 했고 바깥으로 튕겨져 나온 알도 있다. 새끼 바다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녀석은 자꾸만 굴러떨어진다. 둥지가 있는 절벽 위로 올라가려 애를 쓰지만 아직 날지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새끼 바다제비에겐 버거운 일이다. 둥지로 돌아가 어미를 기다려야만 살 수 있다. 가파른 절벽 위에서 어린 바다제비의 몸부림이 계속된다. 한참을 헤매더니 방향 감각을 잃은 것일까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 보다 못한 제작진이 손을 내밀었다. 그냥 떨어지면 안 돼. 제작진은 새끼 바다제비를 구조한 후 어미가 돌아오는 밤에 제자리에 돌려놓기로 했다. 옷을 벗어 임시로 만든 둥지가 편한 듯 이내 잠이 든다. 그날 저녁 제작진은 처음 발견한 곳에 새끼 바다제비를 놓아주었다. 무사히 어미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밤이 되자 섬은 다시 소란스러워진다. 사냥을 마치고 둥지로 돌아온 어미 바다새들 때문이다. 요 며칠 태풍 때문에 섬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어미 새들이 급하게 둥지로 들어간다. 길을 잃었던 새끼 바다제비도 무사히 어미를 만난다. 하루 종일 섬을 헤매고 다녔던 새끼는 허겁지겁 어미에게 달려든다. 어미는 바다에서 잡은 먹이를 반쯤 소화시켜 윗속에 저장해 놓았다가 토해내 새끼에게 먹인다. 어미도 찾고 먹이도 먹은 새끼 바다제비가 조용히 잠이 든다. 섬 한쪽을 가득 채운 쑥과 갓, 무척이나 무성하다.
우거진 숲을 사이로 새 울음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서 내는 소리일까? 한참을 뒤진 후에야 숲을 안에 갇혀있는 새끼 바다제비를 찾아냈다. 외부에서 들어온 식물로 뒤덮인 둥지는 바다제비에게 감옥이나 다름없다. 둥지가 열리자 날개 연습을 하기 위해 움직이는 녀석. 그런데 날갯짓하기가 쉽지 않다.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식물은 더 엉켜든다. 매끈한 밀사초와는 달리 다른 식물의 잎사귀는 새들의 날개에 자꾸만 걸린다. 한참 애를 쓰던 녀석은 결국 날개 연습을 포기하고 만다. 10월 말, 바다제비가 떠날 날이 다가왔다. 어두운 밤, 등대 앞에서 한 녀석이 분주하다. 조만간 어미새를 따라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게 될 새끼 바다제비가 날개 연습을 하고 있다. 칠발도 바다제비의 이소율은 약 80%. 10마리 중 2마리는 둥지 떠나기에 실패한다. 섬에서 태어나 섬에서 자라고 섬을 떠나간 바다제비들은 4, 5년이 지나 성년이 되면 다시 이곳 섬으로 돌아올 것이다. 새들의 천국 칠발도. 등대를 지키던 사람들이 떠나간 섬엔 새들이 자리 잡고 있다. 칠발도는 열악한 환경에 천적이 될 만한 동물도 거의 없어 바다새들의 최고의 번식처요 휴식처다. 바람이 세지자 검은 머리 방울새들이 섬으로 찾아왔다. 넓은 바다에 홀로 떠있는 땅 섬. 먼 길을 가야 하는 철새들이 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새들은 등대를 잘도 이용한다. 거친 바람이 몰아치자 새들이 등대 안으로 숨어들었다. 바닥에 창틀에 바람을 피하기 위해 나름 자리를 잡았다. 잎이 무성하게 우거진 밀사초도 녀석들에겐 좋은 피난처다. 긴 여행에 지친 새들이 기댈 수 있는 땅, 거센 파도와 바람을 피해 안길 수 있는 품. 섬은 새들에게 구원의 공간이다. 격리되고 고립된 이 땅엔 얼마나 많은 새들이 찾아와 쉬어가고 번식하는 걸까. 칠발도는 말똥가리를 비롯 다양한 맹금류들이 들른다. 철새 연구센터에선 수시로 신안의 섬을 찾아 철새들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 휴게소 흑산도. 철새의 종류 중 80%가 쉬어가는 흑산도에는 매년 270여 종, 30만 마리의 철새가 지나간다. 특히 이동이 집중되는 봄과 가을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만날 수 있다.
무리를 지어 섬으로 찾아든 돼새. 휴식과 먹이를 얻기 위해서다. 최근 수가 많이 줄어든 밀화부리도 보인다. 둔탁해 보이는 부리로 씨앗을 잘도 가려 먹는다. (2005년부터) 철새연구센터에선 홍도와 흑산도를 대상으로 이동철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 섬을 연구지로 정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흑산도랑 홍도하고 그쪽에서는 애들이 많이 먼 거리 이동하다 보니까 쉴 수 있는 그런 섬이기 때문에 이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철새연구센터에선 매년 약 5천 마리의 철새에게 연구용 금속 가락지를 부착한다. 새 다리에 부착하는 가락지를 통해 새의 이동 경로뿐만 아니라 생존율, 수명, 분포 등을 알 수 있다. 가락지를 부착한 동박새가 먹이 활동에 한창이다. 바쁘게 움직이며 작은 곤충을 잡아먹는 동박새. 간혹 운이 좋으면 이렇게 큰 먹이가 걸리기도 한다. 사람이 지나가도 무심한 긴 꼬리떼같이 이 녀석도 먹이를 잡았다. 마치 선글라스를 낀 것 같은 이 녀석은 꽤 큰 먹이를 꿀꺽 잘도 삼킨다. 밭에선 흰둥새가 식사 준비에 한창이다. 먹이를 잡아놓고 예쁘게 다듬는 흰둥새. 검은 딱새가 이 모습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쳐다본다. 어찌된 일일까? 검은 딱새가 먹이를 빼앗았다. 새들의 먹이 쟁탈전은 여기저기에서 벌어진다. 많은 새들이 이곳 섬을 찾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아무래도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형적인 특이성이 첫째일 거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먼 바다를 이동하는 새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중간 기착지, 중간 휴게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특징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오랜 세월 거친 바람과 파도에 맞서며 생명을 지켜내는 땅, 섬. 생태의 보고이자 무생명의 안식처인 섬을 그 자체로 길이 보존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